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어제 올림픽 도마에서 또 새로운 스타가 나왔죠. 신재환 선수. 우리가 보지 않았던 곳에서 구슬땀을 흘렸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겠죠.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가져오는 종목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동안 정말 좋은 구간에 들어선 종목들만 가져오고 있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시장 상황은 오늘 개장 이후 1시간여 동안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하락 전환, 완연히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조금씩 더 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쨍 하고 뜬 태양광 뚝심.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태양광 수요 폭발에 롱런 예약.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 드렸는데요. 이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를 알아도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방송 종료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하는데요. 그럼 노란톡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노란톡 검색창에서요.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같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주식비기 종목을 공개도 하지만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근심거리 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백사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종목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좋은 종목은 어떻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종목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명히 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께 종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금 여유 있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타점만 제시해드리는 건 아니고 2타점과 3타점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맞게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비기도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화요일인 오늘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빅이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신청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주식 빅이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지금 경제 지표가 모두 다 예상치를 밑돌면서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의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수를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유동성의 힘도 있지만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컸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올 거라고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모멘텀은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들,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큰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 투자가 될 업종들을 한번 투자해보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참여해 주시면 그러한 종목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어떻게 되든지 종목만 잘 잡으면 참 든든한데요. 오늘의 종목이 딱 그럴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비기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특수화학제품. 네, 특수화학 제품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화학주를 조금 다뤘었는데 우리 수치의 백사부 이제 화학의 백사부로 거듭나는 건가요? 자, 사부님 오늘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이 말씀해드렸지만 오늘 가져온 회사는 특수화학 제품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장성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10년에 걸친 암흑기를 가져갔습니다. 그 암흑기를 현재는 이겨내고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 번의 10년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사업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업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당연히 석유화학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으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현재 50여 년간 석유화학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경쟁력 또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품은 바로 카본 블랙이라는 것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카본 블랙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카본 제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카본이요? 글쎄요. 네, 그러한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그을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면 나무를 태울 때마다 나무 끝에 생기는 검은색 그을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약간 재 같은. 네, 맞습니다. 그 재로 글씨도 쓰고 낙서도 하는 그러한 부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검은색 미세 분말을 바로 카본 블랙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카본 블랙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고무에 넣게 되면 고무의 탄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까 글씨도 쓴다고 했는데 네. 손에 잘 묻는 것처럼 착색이 굉장히 잘 되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MC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카본 블랙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꺼먹고 잘 묻고 이러니까 잉크 같은 데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잉크에도 분명히 쓰일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일단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본 블랙의 특성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MC님이 말씀을 해주신 뭐 잉크라든지 페인트 제품에 이 제품이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최근에 수출 지표도 보면 자동차 맞습니다. 쪽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부분, 완성차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내연 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도 모두 다 타이어는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타이어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전기차의 관심에도 분명히 타이어는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성장 포인트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굉장히 큰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대의 카본 블랙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글로벌 타이어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타이어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이 회사의 성장도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카본 블랙만으로 하더라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향후 몇 년만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또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베이지 케미칼 부분입니다. 베이지 케미칼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긴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품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사실 완전 예전 얘기긴 하지만 이 과산화수소로 머리를 염색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MC님은 그런 부분 아시나요? 저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응답하라 그 네, 시리즈 맞습니다. 안에서 염색을 이걸로 하는 거를 제가 네, 본 적이 맞습니다. 있긴 해요. 염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산화수소가 산화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산화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소독약이겠죠.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네. 까졌을 때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부글부글 네네. 거리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게 바로 과산화수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목재 펄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휴지 같은 것, 휴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도 당연히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겠죠. 반도체의 세정 공정에서 불순물을 없앨 때 과산화수소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네. 공정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없애는 부분에서 과산화수소가 현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수록 당연히 과산화수소가 훨씬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쇼티지 현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베이지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의 가장 핵심인 폴리콘 사업도, 폴리실리콘 사업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사업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아마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에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해본 단어일 텐데요. 폴리실리콘을 조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빛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을 시켜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는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을 한번 나타낸 표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이는 걸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치로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무려 170%나 상승을 하면서 이 회사가 분명히 실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출 부분도 크게 성장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가격 상승 으로 인해서 1분기에도 그리고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70%나 올랐습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170%나 올랐다고 한다면 이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차트로 살펴봐도 상당히 급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시장의 일각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고점 수준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시장상을 한번 살펴봐야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올해 태양광 설치 수요가 40에서 80%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로 40에서 80% 증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3분기까지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제품을 만들어도 사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물건이 계속해서 부족해 있는 상태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할 이유는 상당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까지는 계속된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분명히 3분기까지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중에 하락할 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공장 설비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설비를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공장은 굉장히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캐파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절약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데요. 마진을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공장 캐파를 늘렸습니다. 국내 부분에서는 캐파를 줄이는 대신에 말레이시아 공장을 늘려서 생산량도 훨씬 더 늘릴 수 있지만 마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만약에 내려갔을 때도 충분히 좋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3분기까지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인 이익 개선세까지 3분기에는 분명히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이 회사가 또 하나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바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폴리실리콘을 이용해서 태양광 모듈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모듈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부터 이 회사가 만들어서 발전소 완성품까지 모두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2분기 실적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경우에는 7,674억으로 전년 대비 91%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6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넘어서는 완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한 건데요. 1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분기 대비로 봐도 실적은 매출이 3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54%나 증가를 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2분기는 전년 대비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성장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제가 1분기와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렇게 큰 성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은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폴리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에서 충분한 성장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의 이상의 성장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3분기에도 분명히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볼 만한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카본 블랙도 그렇고요. 과산화수소는 지금 반도체가 계속 성장을 당연히 하게 되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태양광과 관련해서 폴리실리콘부터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 같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도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 종료된 이후에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 종목의 곡간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2장 힌트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흑자 전환 성공. 자, 1장에서도 약간의 힌트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이 기업 곡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도 소개해 주시죠. 네, 2장은 바로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1분기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로 0.9%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반등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1분기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9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겪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됐으나 올해부터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3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254%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3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3분기 컨센서스, 3분기 매출은 8,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8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무려 1,00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분기까지 굉장한 고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만큼 3분기에도 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성장성은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적으로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부분이 현재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본 대비 거의 비슷한 정도의 부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9년과 2020년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뿔마마라고 하면은 어떠한 업체라고? 우량기업.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그리고 투자에서는 플러스, 그리고 재무에서는 플러스입니다. 완전 우량기업과 반대되는 재무를 네.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갔긴 했습니다만 1분기부터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분명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역시 활발하게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채 부분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을 보자면 여전히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보다 낮으니까 네, 그래도 뭐 맞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회사의 유보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보율을 살펴보면 현재 1794%나 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채 비율은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도 보았고 2분기 실적에도 보았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크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투자를 이용해서 상당히 나가는 돈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성장성 비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매출액 성장이 적지만 영업이익에서 분명히 흑자 전환을 했고 EPS도 분명히 흑자 전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부분 생각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PER,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18.3배 정도 수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업계 평균 PER을 한번 살펴보면 24배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PBR 같은 경우도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저평가, PBR 부분에서 완전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PER 부분, 영업이익 부분에선 분명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3분기 예상 컨센서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려했던 부채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 저평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게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업 안으로 지금 고간 안으로 현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부채가 조금 걱정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라는 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 남은 건 차트겠죠. 자,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태양광으로 부활. 자, 저희가 맨 앞에 힌트로도 이제 쨍하고 해 뜰 날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태양광으로 이제 부활까지 노리고 있는 이 종목 저희가 이제 차트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차트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차트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태양광으로 분명히 최근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으로 상당히 희노애락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좀 길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06년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 10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의 상승도 분명히 있었지만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의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그 급한 상승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끝에는 이 회사가 태양광 후발 투자로 좀 들어가다 보니 미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인 에버그린 솔라라는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2011년에 그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 기대감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고가 66만 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오차익이 되었는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인수한 에버그린 솔라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2011년에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악재가 또 하나가 겹친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태양광 그렇죠. 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망도 좋고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태양광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사업에 굉장히 큰 암흑기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 수준이라면 저는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현재 121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깨져 있는 모습은 있지만 이 회사가 121선 라인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는 이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121선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적으로 상당히 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3분기 예상 컨센서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대비 무려 1000%나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은 상당히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추세선상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평선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박스권 하단 그리고 추세 하단으로 보면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할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점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조정, 거의 정말 흑역사 암흑의 시기를 거쳐왔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 정말 좋은 구간에 들어선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종목 정말 딱 그렇죠. 자,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종료된 이후에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는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되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노란톡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되는 그 종목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 종목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일단 노란톡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화학 제품이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던 분 계셨고요. 카본 제품? 정말 생소한 단어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방송 보면서 몰랐던 거 많이 알아가네요. 메모하면서 방송 보는 중. 네,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앵커님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던 분 계셨어요. 아까 제가 카본 제품 몰랐어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오늘의 종목 카본만이 아니라 태양광, 반도체랑도 함께 관련 있는 앞으로 성장성 무궁무진한 종목입니다.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날 때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지금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어서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저희가 하나씩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셨고요. 주식 초보님이세요. 현대차 24만 8천 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현대차 지금 21만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손실 좀 보고 계셔서 저희가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어서 도와주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홀딩하고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탑픽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하실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도 상당히 좋고 전망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하락한 요인을 한번 꼽아보자면 수급적인 요인이 좀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부분의 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2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 수준 그리고 예상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27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7만 5천 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따로 손절 라인은 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지금 손절이 필요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시다가 가격대가 오시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수급적인 요인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중간 부분에서 매도를 하셔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의 비중을 보자면 포트는 현대차로 채워놓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고 목표가 27만 5천 원에서 정리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표가는 27만 5천 원 선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성 첨단 소재 5,300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오성 첨단 소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수가를 보자면 아마 2월 달이나 1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긴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던 기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자면 좋지 않은 모습은 있습니다. 현재 추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3,000원대 라인을 현재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근에서도 분명히 3,0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분명히 3,000원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000원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 부분이 상당히 높은 만큼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좀 상당한 기간이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일단 4,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자면 거래량을 동반한 작년 11월 그리고 12월 올해 1월 달에 거래가 집중된 매물대 구간이 현재 4,500원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500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원대 라인에서 일단 손절을 하신 이후에 종목 교체를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현재 주요 지지 라인은 제가 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3,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000원대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종목 자체는 좋죠. 그런데 지금 좀 고점에서 잡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걱정 정말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4,500원까지 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물량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자리가 3,000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21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000원 선 깨지게 되면 그때 정말 주저 없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는 상담입니다. 님이 보내주셨어요. 에코플라스틱 들고 계시네요. 3,800원에 5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에코플라스틱 최근에 사신 건지 일단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에코플라스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좀 약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라인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 아직 2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익 좀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하면서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1선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하고 수익 좀 더 누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캔들 옆으로 정배열 과정만 거치게 된다면 21선을 5일선과 11선이 현재 상향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5,000원 라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거라면 일단 저는 4,500원 라인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거래일 동안 윗꼬리가 계속 달려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4,500원대 라인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라인인 5,000원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21선이 깨진 한 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손절 라인도 조금 짧게 드렸지만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이 종목도 조금은 이 방망이 짧게 잡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4,500원 선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면 5,000원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은 3,500원 선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상한가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성창기업지주 들고 계시네요. 성창기업지주 3,060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성창기업지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 캔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오늘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는 깨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지금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3,25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한다고 한다면 전고점인 3,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건 일단 3,000원
3,500원 라인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라면 3,250원 정리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선 라인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가는 121선 라인인 2,7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1선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지지 라인이 2,250원인 만큼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기업 지주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3,25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는 3,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00원 이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423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위메이드 들고 계시네요. 위메이드 28,3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위메이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혹시 28,300원이 맞으신가요? 상당히 좋은 수익을 좀 거두시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이 굉장히 큰 급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평선 같은 경우에 캔들이 모두 다 뚫고 내려왔고요.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121선까지 현재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121선 위로만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현재도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조정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매수가가 온, 매수 기회가 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용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격의 문제지 오늘은 조금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손실 구간을 가져가신 분이라면 전략 그리고 대응 방법이 좀 달랐긴 했을 것 같지만 지금 매수가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121선 위 가격이라면 충분히 정리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정말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꽤 수익 보고 계신데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셔서 아마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상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어느 순간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자, 종목 상담 저희가 앞서서 오늘의 주식 빅이 정말 포인트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었죠. 오늘의 종목도 참 알찬 종목인데 자, 저희가 요점 정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부님 가시기 전에 요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약화되었다. 그 부분이 모멘텀을 약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달리 이 회사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점에서 매우 좋은 기회,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서 꼭 종목명 가져가시고요.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튀어오를 준비 마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되는 이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주식 빅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